그런데 이 상태면 또 노동자들더러 허리띠 조르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목 조르고 산업계는 그 목숨값으로 이윤 창출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불평등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달 말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종말이 왔으니 당신들이 감내해라, 구조조정 감내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재난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며 고통은 불평등합니다. 기후위기마저도 자본에게는 투자의 기회이며 노동자에게는 생계의 위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당신들의 배신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다. 만약 우리를 실망시키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조금 민망하지만 그녀와 가장 생일이 가까운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이 그녀의 경고를 소개합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사의 지구 관측 위성 랜드셋이 촬영한 지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구 1위를 차지한 사진입니다. 파란 바다와 녹색 육지가 어우러져 있는 지구.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지구를 92년생 류호정에게, 03년생 툰베리에게,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4년생 아이들에게 온전히 상속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알래스카의 패더슨 빙하입니다. 100년 전과 오늘날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빙하는 거의 다 녹아내렸습니다. 다음은 칠레의 아클레오 호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가뭄으로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동그란 지구에 모여 사는 인간이라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입니다만 진짜 우리 이야기도 심각합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지표 온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넘게 상승했고 강수량, 해수온, 해수면 모두 위협적으로 올랐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분포와 종, 재배 작물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질병을 발생시켰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또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열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압니다. 통계나 수치 같은 걸 보지 않았더라도 기후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산불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열대어종은 늘고 해조류는 급감했다는 뉴스, 사계절 검푸르던 지리산에 탈모가 왔다는 소식, 배나 꿀의 흉작 이야기가 두렵습니다. 재난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며 고통은 불평등합니다. 기후위기마저도 자본에게는 투자의 기회이며 노동자에게는 생계의 위협입니다. 국민이 믿을 곳은 정부, 시민이 기댈 곳은 정치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힘을 모을 때만 가능합니다. 관료적 전문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과학이 아니라 정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만들겠다는 이 약속 가능하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2030년을 기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에서 52%,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55%, 특히 영국은 1990년 대비 68%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비 24.3% 감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탄소중립법도 2018년 대비 35% 이상입니다. 2050년에 0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으로는 한가합니다. 도대체 이대로 가면 막판 스퍼트를 얼마나 내야 가능하겠습니까? 전국에 70여 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5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며 해외 발전소 사업에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대한민국은 급기야 제주, 가덕도, 새만금 등 전국 각지에 새 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영국의 기후 행동 추적은 이미 5년 전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규정했습니다. 꼭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선진국이면서 기후 악당일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다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쉬운 선언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실현할 구체적 로드맵을 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지구를 미래 세대에 상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리님. 네, 총리님,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로, 또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가열로 명칭해야 한다. 제가 방금 전 했던 말인데요. 네. 재작년 가디언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의원님 두 번째 쓰신 용어는 제가 아직은 조금 익숙지 않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지구 온난화도 처음부터 익숙했던 용어는 아니니까요. 네, 지구 가열이라는 말도 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NDC 아시겠지만 예. 2030년 탄소 저감 목표를 말하는데요. 예. 정부의 지난해 NDC는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목표치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상향인 듯 상향 아닌 상향 같은 말장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탄소중립법의 최저 기준 2018년 대비 35%는 수용할 수 없다. 최소 40%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 사실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요 정도 수준 가지고는 국제사회에 제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강한 의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로서는 이번 법안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35%라고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물론 저희들이 그만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현재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준비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건 해봐야 31.5% 정도인데 이게 갑자기 35%로 이렇게 해놓으면 산업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또 그런 항의가 많아서 지금 35%로 했고, 다만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 신의로 또 그래서 40%는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반대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50% 이상의 확실한 목표치가 나오길 그래도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40%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계는 지금 30%대 초반 정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그런 변화가 가능한데 이렇게 도달하지 못할 그런 약속을 하긴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재 산업계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이미 이거는 가야 할 길이고 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늦었지만 뭐 좀 따라잡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도달하지 못할 길이 아니라 도달해야만 하는 길이 그렇죠. 있어서. 피할 수는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그래서 최소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또 올해 5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 조금 어색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적절한 수준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저탄소이고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과 저탄소라는 말은 그래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당장 NDC 상향에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이면 2050년 탄소 중립을 누가 믿겠습니까? 당장 다음 시험 준비도 안 됐는데 언젠가는 만점 받겠다라고 허세 부리는 것과도 또 다름없을지 의원님 모른다는 그렇지는 생각이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다 각 부처고 또 각 기업들도 뭐 그냥 말로만 ESG가 아니라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우리는 그동안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아놓으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우니 어떻게든 좀 탄력을 붙일 때까지는 전환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막판 스퍼트, 너무 마지막에 무리하게 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뭐 드는데요. 하여튼 저 의원님 누가 하더라도 또 우리 다음 정부도 이건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산업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들도 좀 예산을 마련하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산업계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탄소중립위원회 총리님께서 이제 위원장님이시죠? 예, 공동위원장입니다. 예. 네, 최근 들어서 탄소중립위원회 해체 요구가 거셉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때문인데요. 위원회는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 2, 3안 중 2개는 대통령이 약속하신 탄소 중립은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약속을 대통령이 만들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그 위원회에서 그거 안 돼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1, 2안은 아예 없었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만큼 분과위원회 회의를 해보니까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적인 목소리를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있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1, 2, 3안으로 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단중이가 저희들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과의 이렇게 이제 토론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님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그 문제. 예. 네,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그래 현실에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나온 결과물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결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산업 부분 탄소 배출량 감축 촉구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계가 이러면 시민들이 절약하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계도 왜냐면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자신들도 가야 된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기까지 좀 시간을 벌어달라. 우리가 그런 전환을 하려면 뭐 투자도 만만치 않지만 또 그렇게 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또 자기들의 뭐 공장을 시스템을 다시 재설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무엇보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에너지 문제만 해도 하루아침에 석탄 발전소를 지금 전부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산자부 장관이 이후에 한국은 탄소 국경세에서 제외해달라고 이제 읍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런 거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격을 좀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선진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가까운 거리 비행기 이용을 좀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공항 짓자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진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최근에 유럽에서 그런 운동 어지간하면 전부 다 기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지 항공기는 이용하지 말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국토 균형 발전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 목표 때문에 아직까지 또 공항이라는 SOC가 꼭 필요하다 하는 또 그런 요구도 워낙 강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의 비전은 분명히 다른 어떤 인내와 다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언젠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네네. 예. 네, 그래서 뭐 발전소나 석유화학 공업, 뭐 여러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뭐 주유소나 카센터 등의 중소상공인들, 농어민 등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셨다. 또 그리고 의원님 그걸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셨나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저희들한테 충고를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 중에서 본인이 일하는 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는 단 8.7%에 불과했습니다. 고용 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는 무려 92.3%였는데요. 이마저도 이제 하청 노동자분들께 질의한 거라 재하청, 제재하청에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저희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일자리 보장 대책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분들이 자신들 앞에 닥쳐질 어떤 그런 변화나 그런 또 자신들 앞에 놓여진 그런 죄송합니다만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 놓여진 환경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인지시키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개인적으로 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한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7월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말씀하신 네, 내용들이 좀 예, 담겨 예. 있었는데 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공정한 노동 전환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단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정부의 노동 전환은 그냥 원만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이 되려면 정책 수립과 집행, 점검 등의 전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들을 보면 이런 사회적 논의를 적당히 의견 수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산업부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많이 들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떻게든 그런 현장 그것도 특히 그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그런 통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분명한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까 제가 시나리오 1, 2, 3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 2, 3안을 보면 산업부에 이제 주어진 몫은 1, 2, 3안에 따라서도 변화가 없어요. 총량이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할 때 산업계는 그대로 있으면 다른 부분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총량이 변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면 또 노동자들더러 허리띠 조르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목 조르고 산업계는 그 목숨값으로 이윤 창출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불평등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달 말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종말이 왔으니 당신들이 감내해라, 구조조정 감내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분들의 삶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 안전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분들에게 재교육 등을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이제 정부의 몫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가 아직도 조금 타성에 젖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까 이야기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터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위기감은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계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시는 만큼 노동자들이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도 충분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영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힘든 10대, 20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평균 나이대로 한다면 저는 아마 한 50년 정도 더 살 텐데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미룬다면 기성세대들이 지구를 마구 써서 생긴 이 문제점들을 우리 후세대가 또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에도 많은 톤베리들이 고함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적어도 이 흐름 자체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까지는 분명히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안 되고 아직 1년 동안 월급을 더 받으셔야 되니까 일을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월급 받는
월급 받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대정부 질문이 처음이라 시간 조절에 좀 실패했는데요. 다음 주 9월 24일은 글로벌 기후 행동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